네, 이번 시간에 파트 12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은 연명 의료 결정법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의료관계 법규에 처음으로 새롭게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연명 의료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2조 정의에 있는 그 단어들을 확실하게 개념을 정리하시는 게 더더욱 필요하겠죠. 일단 연명 의료 자체는요. 치료 효과가 없어요. 치료 효과는 없지만 제공을 했을 경우에 이 환자의 살아있는 그 기간, 생명만 연장시키는 그런 의료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게 인공호흡기, 인투베이션을 통한 외부에서 산소를 공급하는 이 인공호흡기인데 이 인공호흡기를 애초에 처음부터 환자에게 적용하지 않겠어 하는 게 유보고 환자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는데 누워 있는데 이 인공호흡기를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제거하는 건 중단이라고 하죠. 여기서 우리가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집안 어르신이 우리 가족이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제거하느냐. 그럴 수는 없겠다. 이것도 힘든 일이지만 그럼 애초에 인공호흡기를 처음부터 적용하지 않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게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도 있고 연명의료 계획서도 있지만 이 처음부터 적용을 안 하는 게 힘든 케이스가 이게 사람이 어떤 그 죽음에 이르는 단계가 서서히 흘러갈 때는 요 연명의료 계획서에 의해서 나는 인공호흡기 안 할래 라고 선택을 할 수가 있겠지만요. 예를 들어 막 가슴이 답답해. 숨을 쉬기가 너무 힘들어. 이러한 거를 주호소로 해서 응급실에 들어온 사람이 있어. 보호자랑 같이 왔어. 그래서 이 아래에 보호자랑 같이 와갖고 오토 세츄레이션도 ABGA도 막 해봤는데 산소 포화도가 막 95, 90, 80 뚝뚝뚝뚝 떨어져. 그거를 냅두면 이 사람이 응급 상황에서 이거를 산소 공급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럼 그거를 오토 세츄레이션이 뚝뚝뚝뚝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 사람 인공호흡기 하지 마세요. 이거 누가? 그래서 시간이 너무 급박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인투베이션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인공호흡기를 달았다. 잘 치료가 되면 다시 회복이 가능하겠지만 그 상태로 그냥 회복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참 쉽지 않은 문제다. 그래서 우리 연명의료 결정법은 이런 연명의료의 이행에 대해서 어떤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이름이 기냐? 연명의료 결정법뿐만 아니라 호스피스 완화 의료는 왜 들어왔냐?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 연명의료를 유보한다거나 중단했을 때 말기 환자들에 대한 어떤 돌봄이 이거 죽어라 이렇게 그 돌봄이 되게 소홀해질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연명의료 결정과 함께 호스피스 완화 의료에 대한 두 분야의 법률을 합쳐서 제정을 하게 된 거예요. 자, 이 정도로 이제 개념 봐주시고 1조의 목적으로 한번 넘어갈게요. 1조 목적, 이 법은 호스피스 완화 의료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와 연명 의료 중단 결정 및 그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확인해 주시고요. 자, 2조 정의에서 우리 임종 과정, 말기 환자, 연명의료, 연명의료 중단 결정, 호스피스 완화 의료 이런 것들에 대한 용어의 뜻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를 한번 정의를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말기 환자에 대한 정의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기 환자는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말기 환자입니다. 불구하고 회복 가능성이 없어요. 회복 가능 없고 증상은 점점 악화돼요. 증상은 점점 악화된다. 그래서 담당 의사, 그리고 해당과 전문의 한 명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수개월 내에 이 사람은 수개월 내에 사망을 예상합니다.